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는 무엇일까요? 지구상 가장 깊은 곳인 마리아나 해구가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팔 길이가 최대 12m에 달하는 신비한 오징어와 독사로 가득한 치명적인 섬도 있답니다. 지구와 우주의 깊은 곳으로 함께 빠져들어 그 비밀을 파헤쳐 보시죠. 1. 마그나 피나, 큰 지느러미, 오징어입니다. 어둡고 깊은 바닷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수께끼 같은 생물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마그나 피나 오징어인데요. 대서양, 태평양, 그리고 인도양의 수심 2000m보다 더 깊은 곳에 사는 아주 기묘하고 매혹적인 종입니다. 이 오징어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마주친 횟수는 고작 20번 정도에 불과한데요. 대부분 심해 탐사 장비의 카메라에 우연히 포착된 것들이라고 합니다. 마그나 피나 오징어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그 어떤 오징어와도 다를 겁니다. 마치 리본이나 막대기처럼 길고 가느다란 팔을 가진 이 생물은 다른 세상에서 온 것처럼 보이죠. 그 팔은 어찌나 긴지 몸통 길이의 15배에서 20배에 달하며 팔을 포함한 전체 길이는 최대 12m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오징어의 커다란 지느러미는 주요 이동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관찰 사례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아직 마그나 피나의 행동이나 생활 방식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 긴 팔이 해저 바닥을 읽어서 작은 갑각류를 잡거나 먹이를 유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2. 미르니 다이아몬드 광산입니다. 러시아 사하공화국 야쿠티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다이아몬드 채석장인 킴벌라이트 파이프가 있는 미르니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습니다. 1955년 소련 지질학자들이 작성한 예측 지도를 바탕으로 발견되었고 2년 후 유리 하바로프와 예카테리나 엘라기나가 이끄는 탐험대에 의해 그 존재가 확인되었죠. 이 채석장의 깊이는 735m에 달하고 직경은 거의 1.5km에 이릅니다. 발견 이후 채석장과 인근 정착지인 미르니의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는 매년 최소 2kg의 다이아몬드가 채굴되었습니다. 채석장이 커지면서 정착지도 함께 성장하여 나중에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채석장 벽을 따라 구불구불한 길이 나 있어 작업자들이 이용하지만 관광객들은 전망대에서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킴벌라이트 샘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미르니 시에 있는 박물관에는 20점이 넘는 전시물이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르니 다이아몬드 광산은 러시아 광산 역사에서 매혹적이고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에베레스트 산에 있는 한 장소인데요. 그 이름과는 달리 아름다움보다는 훨씬 큰 위험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3. 에베레스트의 레인보우 밸리입니다. 레인보우 밸리라는 이름을 들으면 햇살이 가득하고 다채로운 경치가 펼쳐지는 아름다운 낙원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레인보우 밸리는 사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북쪽 능선, 소위 데스존이라 불리는 고도 8,000m 이상의 지역에 위치한 이곳은 평화로운 휴양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곳은 안타깝게도 정상에 오르지 못하고 숨진 등반가들이 잠들어 있는 산의 한 구역입니다. 레인보우 밸리라는 이름은 화려한 풍경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등반가들이 입었던 밝은 색의 등산 장비들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약 200명의 등반가들이 이 지역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며 그들의 형형색색의 장비가 눈 덮인 비탈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 눈에 띄는 대조가 이곳에 그런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이들의 시신이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이 고도의 극한 환경 때문입니다. 지형이 너무나 험하고 위험해서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구조팀에게도 너무나 큰 위험이 따릅니다. 이 광경은 꿈을 좇는 도전이 종종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산의 본질을 강력하게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에베레스트의 치명적인 위험만이
우리 지구의 유일한 충격적인 놀라움은 아닙니다. 사실 라오스에서는 1980년대에 있었던 한 불안한 사건이 광범위한 공포를 불러일으켰지만 그 진실은 훨씬 더 기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 1981년 라오스의 색깔 비 사건입니다. 1975년 남베트남이 패망한 후 라오스와 북베트남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과 함께 싸웠던 몽족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1981년이 되자 난민들은 이상한 현상을 보고했습니다. 노란색의 비와 같은 물질이 그들의 마을에 내렸다는 것입니다. 곧이어 일부 사람들은 경련, 출혈, 심지어 실명과 같은 건강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심하게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이 물질에 노출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생물학 무기 사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소련이 라오스와 베트남 정부에 곰팡이가 생산하는 독소인 트리코테센 마이코톡신을 제공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소문은 최소 10,000명의 사람들이 이 생물학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죠. 소련은 어떠한 관련도 부인했고 독립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물질은 생물학 무기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신 그것은 꿀벌의 배설물로 밝혀졌고 이것이 잘못 식별되어 초기의 공포를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상황은 진정되었고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기이한 사건은 지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가장 먼 곳에서도 우리의 우주에 대한 이해에 도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계속하기 전에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10초만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 설정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저희에겐 세상 전부와도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저희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떠세요? 성운의 진짜 색깔입니다. 우주에서 찍은 최초의 지구 사진은 1946년 10월 24일 V2 로켓에서 촬영되었습니다. 비록 흑백이었지만 이 획기적인 이미지는 인류에게 외부에서 본 우리 행성의 첫 실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 기술은 발전했고 우리는 이제 생생한 색상의 지구를 볼 수 있습니다. 우주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은하와 성운도 마찬가지로 화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그 옆을 지나간다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놀라운 색상들은 다양한 기술을 통해 강화된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여러 필터를 사용하여 이러한 이미지를 포착한 다음 하나의 사진으로 합성합니다. 예를 들어 허블 우주망원경은 우주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특정 색상 팔레트를 사용합니다. 이 사진들의 각 색상은 다른 원소를 나타냅니다. 짙은 붉은색은 이온화된 황을, 붉은색은 이온화된 수소를, 그리고 푸른색은 이온화된 산소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생생한 색상에 감탄하는 동안 과학자들은 이를 이용해 성운의 여러 영역의 화학적 구성을 분석하며 우주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고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화려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구에는 절대 방문하고 싶지 않은 실제 섬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생물 중 하나를 만나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6. 스네이크 아일랜드 케이마다 그란지입니다. 스네이크 아일랜드로도 알려진 브라질의 케이마다 그란지 섬은 최고의 관광 명소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 때문에 아무도 방문하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 되었죠. 바로 이 섬이 세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뱀 중 하나인 보트롭스 인슐라리스, 즉 골든 랜스헤드에 서식지라는 점입니다. 이 뱀들은 코브라보다 훨씬 더 위험하며 그 독은 순식간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단 한 방울의 독만으로도 작은 포유동물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독이 빠르게 퍼집니다. 독성 외에도 이 뱀들은 최대 118cm까지 자랄 수 있으며 독특한 황록색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섬을 폐쇄하는 것이 뱀 개체수 번성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보트롭스의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섬의 작은 크기 때문에 뱀들 사이의 유전적 문제, 즉 근친 교배와 잠재적인 번식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이로 인해 번식 성공률이 낮아져 결국 이 위험한 생물들이 섬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독한 뱀 중 하나의 서식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스네이크 아일랜드를 감히 방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7. 챌린저 딥의 플라스틱입니다. 마리아나 해구는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해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깊은 지점인 챌린저 딥은 약 1900m까지 내려갑니다. 우리 행성에서 가장 극한적이고 가장 적게 탐사된 곳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해구는 인간 활동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해구가 오염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것이라 기대할지 모르지만 과학자들은 이 외딴 지역마저도 플라스틱 쓰레기로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19년 영국 뉴캐슬 대학교의 연구팀은 세계 여러 해양 지역에서 채취한 작은 새우 같은 생물인 단강류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발견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단강류가 더 깊은 곳에 살수록 더 많은 플라스틱을 섭취했다는 것입니다. 챌린저 딥에서 온 단강류가 최악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단강류는 약 절반만이 위장에서 플라스틱을 가지고 있었지만 챌린저 딥의 단강류는 100% 모두 소화계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의류 생산에 흔히 사용되는 셀룰로스 섬유와 함께 나일론 및 폴리에틸렌의 흔적이 드러나 해양 가장 외진 곳까지 플라스틱 오염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플라스틱이 바다 깊은 곳을 오염시키는 동안 육지에서는 이상하고 고약한 진미가 뭐랄까 특이한 재료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감히 도전해 보시겠어요? 8. 카수 마르주 썩은 치즈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치즈 애호가라고 생각하고 어떤 종류든 맛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시칠리아의 진미인 카수 마르주를 만나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치즈는 심장이 약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썩은 치즈로 알려진 카수 마르주는 아주 특별한 이유로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치즈파리 유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미를 즐기는 미식가들은 유충이 안에 있는 채로 먹기를 권장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먹기 전에 꿈틀거리는 생물들을 제거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카수 마르주는 사르데냐 페코리노라는 양젓 치즈로 만들어집니다. 이 치즈를 만들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오래 발효시켜 부패 과정이 시작되도록 합니다. 치즈 파리가 치즈 안에 알을 낳고 유충이 부화하면서 지방을 분해하여 치즈를 부드럽고 거의 크림 같은 질감으로 만듭니다. 눈물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액체도 치즈 덩어리 안에 형성됩니다. 시칠리아에서는 진미로 여겨지지만 카수 마르주는 먹기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유충이 인간의 위산에 매우 강해 위장관에서 한동안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 치즈는 한동안 이탈리아에서 판매가 금지되었지만 지금은 일부 시칠리아 낙농장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미스터리가 이렇게 쉽게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있던 한 신부에 기이하고 미해결된 사건을 살펴보시죠. 그의 발견이 고대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9. 넬르 샤토의 미스터리입니다. 1885년 베랑제 소니에르 신부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 넬르 샤토에서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1891년 그는 교회를 복원하기 위해 돈을 빌렸고 작업 중에 암호화된 4개의 양피지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에는 가게도와 신약 성서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카르카손의 주교와 상의한 후
소니에르는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 파리로 보내졌습니다. 그 내용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이 발견 이후 그는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블랑슈포르 후작 부인의 무덤을 발견하고는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묘비가 두루마리와 관련이 있다고 믿고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유럽 전역과 비밀리에 서신을 주고받으며 우편 요금에 막대한 돈을 썼습니다. 1896년에는 연봉이 60프랑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탑과 빌라 베타니아를 포함한 마을의 주요 개선 사업에 자금을 댔습니다. 심지어 비밀의 수호자인 아스모데우스 동상을 세우고 이상한 프레스코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1917년 소니에르는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하녀는 그가 죽기 불과 며칠 전에 관을 주문했습니다. 그 날짜는 파괴된 후작 부인의 묘비에도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부의 원천과 두루마리의 비밀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신비로운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는 지구 사진이 떠오르네요. 우주 속 우리 위상에 대한 모든 것을 바꿔놓은 사진 말입니다. 10. 창백한 푸른 점 1990년입니다. 지구는 8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을 부양하고 그 표면의 15%가 무인지대일 정도로 거대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 행성은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이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1990년 2월 14일 나사의 보이저 1호 우주선이 촬영한 창백한 푸른 점 사진을 보는 것입니다. 보이저호는 카이퍼 벨트에서의 임무를 마친 후 60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이 지구의 이미지를 포착했습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제안한 이 상징적인 사진은 지구를 멀리 있는 작은 점으로 보여주며 거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의 왜소함을 상기시킵니다. 이 이미지는 빨강, 파랑, 초록 필터로 촬영된 사진들을 합성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사진 속의 길쭉한 줄무늬는 카메라 광학계를 통해 반사된 햇빛 때문입니다. 이 이미지에 감동한 세이건은 우주 속 인류의 위치에 대해 성찰하는 강력한 에세이를 썼는데 이는 종종 스티브 잡스의 2005년 스탠퍼드 연설과 비교되곤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우리에게 삶의 덧없는 본질을 소중히 여기도록 도전장을 내밀죠. 광활한 우주에서부터 깊고 숨겨진 바다의 구석까지 우리는 자연이 우리를 어떻게 놀라게 하는지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호주 전역의 어부들이 미끼로 사용할 정도로 특이한 생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11. 호주의 갯지렁이 미끼입니다. 호주 어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끼 중 하나는 갯지렁이입니다. 이 생물들은 머리에 날카로운 턱을 가지고 있고 몸 길이가 최대 2미터까지 자랄 수 있어 불안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후각을 가지고 있죠. 그들의 외모가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어부들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사실 호주에는 갯지렁이가 풍부하며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이 미끼에 끌립니다. 이 벌레를 잡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쉽습니다. 어부들은 썰물을 기다렸다가 썩은 생선 냄새로 벌레들을 모래 밖으로 유인합니다. 구멍 위에 생선을 단 몇 초만 들고 있으면 벌레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런 다음 특수 장치를 사용하여 벌레의 머리를 부드럽게 눌러 모래에서 빼냅니다. 벌레들은 신선한 바닷물에 넣어 살아있게 하거나 때로는 알코올에 잠시 담갔다가 냉동 보관하기도 합니다. 이 벌레들의 큰 크기 덕분에 종종 여러 미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 15cm만으로도 대부분의 물고기를 유인하기에 충분합니다. 호주 갯지렁이는 퀸즐랜드, 뉴사우스웨일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해변을 따라 엄청난 수로 흔하게 발견되어 현지 어부들에게 쉽고 효과적인 미끼가 됩니다. 2미터짜리 갯지렁이를 다룰 용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미끼로 사용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소름이 돋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고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채널 구독과 팔로우도 잊지 마세요. 12. 베티스콤 장원의 해골입니다.
영국 도시세에 있는 중세 시대의 장원인 베티스콘 매너는 비명 지르는 해골의 전설로 유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으스스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해골은 장원의 원래 주인의 하인 또는 딸의 것이라고 전해지며 대강당의 벽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설에 따르면 장원 첫 주인의 막내딸이 숲에서 산책하다가 강도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죽기 직전에 발견되었고 숨을 거두기 전 자신의 집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영원히 그곳에 남고 싶다며 머리를 장원벽 안에 따로 묻어달라고 가족에게 약속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녀는 근처 교회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 후 장원에서는 신음소리, 비명소리, 벽이 흔들리는 등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주인이 마침내 딸의 요청을 들어주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나중에 집의 새 주인들이 벽장에서 해골을 발견하고 버렸지만 초자연적인 현상은 즉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장원에서 해골을 없애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심각한 소동을 일으켰고 결국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유령의 출몰을 통제하기 위해 해골은 벽 안에 봉인되었습니다. 13. 양자 부상, 마이스너 효과입니다. 물리학에서 마이스너 효과는 전도체가 초전도 상태로 전환될 때 자기장을 완전히 밀어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은 1933년 독일의 물리학자 발터 프리츠 마이스너와 로베르트 옥센펠트에 의해 처음 관찰되었습니다. 강자성체를 자석에 가까이 가져가면 자기 유도가 일어나 자석에 달라붙게 됩니다. 하지만 초전도체의 경우 외부 자기장이 가해져도 자기 유도는 0, 0을 유지하고 자기 선속이 밀려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양자 부상이 발생하는데 자석이 초전도체를 끌어당기는 대신 밀어내어 자석이 그 위를 떠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효과는 초전도체가 액체 질소 등으로 냉각되었을 때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기장이 밀려나면서 자석이 떠올라 부유하게 되어 놀라운 마이스너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현상이 실용적인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지는 않지만 그 원리는 자기 부상 열차나 양자 컴퓨팅 연구와 같은 분야에서 필수적입니다. 초전도체는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르고 있지만 로봇공학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인간 피부 로봇은 어떨까요? 그것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주요 혁신입니다. 14. 인간 피부 로봇 2024년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도쿄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인간 피부 세포로 덮인 로봇 얼굴을 만드는 획기적인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이전에도 이와 같은 실험이 시도되었지만 이 팀은 이 세포들을 하나의 튼튼한 층으로 연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피부는 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손상된 후에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죠. 이를 위해 연구원들은 인간의 피부 세포 샘플을 채취하여 콜라겐 골격 위에서 배양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피부와 유사한 물질을 수지 기반 위에 놓았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특수 콜라겐 젤을 사용하여 피부를 로봇 얼굴에 부착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조직을 빠르게 악화시켰던 미세한 앵커에 의존했던 이전 방법을 대체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개발로 과학자들은 기능적일 뿐만 아니라 형태와 기능 면에서 인간을 닮은 로봇을 만드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로봇 얼굴부터 특이한 낚시 기술까지 세상에는 수많은 기묘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들 중 일부는 소금이 어부들이 정말 독특한 방식으로 연체동물을 수확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와 같은 작은 세부 사항에 있습니다. 15. 소금으로 수확하는 연체동물입니다. 어떤 낚시 기술은 정말 기이하게 보일 수 있으며 바다 낚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 연체동물 사냥꾼이 사용한 방법을 예로 들어보죠. 그는 자신의 특이한 접근법을 기록하여 온라인에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귀중한 연체동물을 잡는 그의 기술은 매혹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독특합니다. 과정은 사냥꾼이 신중하게 올바른 장소를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장소를 찾으면 모래를 평평하게 하고 작은 구멍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은 흔히 맛조개로 알려진 바다 연체동물의 굴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소금병을 가져와 구멍에 넉넉하게 붓습니다. 잠시 후 연체동물들이 굴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연체동물들은 집을 떠나는 걸까요? 알고 보니 이 생물들은 물의 성분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소금이 그들을 자극하여 본능적으로 굴에서 도망치게 만들어 사냥꾼이 손으로 쉽게 수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과 같은 나라에서는 맛조개가 진미로 여겨집니다. 이 연체동물들은 인, 철분, 단백질이 풍부하며 건강하고 칼로리가 낮아 현지 요리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저희 채널에서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에 대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